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자유로운 결단의 주체로서 존경해야 한다고 하면 비과학적인 말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과학 만능의 사고에서 벗어나는 것부터가 비인간화에서 인간화로 돌아오는 첫걸음이라고 하고 싶다. 과학은 진정한 인간의 내면적 파악에 도달할 수는 없으며 이것은 과학이라는 학문의 성격으로 보아 당연한 일이기도 한 것이다. 그렇다고 철학만이 인간을 탐구한다는 말은 아니다. 인간 일반에 대한 연구는 과학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심리학은 인간의 심리를,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측면을, 인류학은 동식물과 구별되는 인류로서의 인간을 문제로 삼으며 기타 법학, 경제학, 역사학 등 일반적으로 정신과학 또는 문화과학으로 불리는 학문은 모두 인간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러한 여러 과학은 각각의 영역에서 인간에 대해 객관적인 연구를 하고 일반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뿐 아니라 정신병리학, 생물학, 생화학 등 자연과학 분야에 있어서의 인간의 탐구도 현저한 진보를 보아 인간의 객관적 이해에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인간에 대한 과학적 탐구의 진보에 따라 인간에 대한 이해가 더욱 정확한 것이 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적 탐구에 의해서 인간이 완전히 파악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인간의 문제와 관련된 각 분과 과학의 성격을 모으면 전체적 인간상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 요점의 통념인 듯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니다. 우선 그것이 정신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이러한 학문은 인간의 심리나 사회적 활동이나 생리적 구조 등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술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곧 외면에 나타난 것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러한 학문의 성과를 하나로 묶으면 과연 본과 과학의 각기 다른 관심에서 출발한 연구의 성과가 하나로 통일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혹시 인간의 객관적인 측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가능할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 과학은 쉬지 않고 발전하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종합이 요구되고 그 종합의 결과는 그때그때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각 분과 과학의 개별적인 성과는 물론 이러한 성과의 총화도 결코 전체적인 인간을 보여주지는 못한다. 또한 과학이 인간에게 유익하고 유용하며 인간 생활과 문화의 향상에 제각기 성과를 거두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우리들은 이러한 성과를 모두 알고 있어야만 인간적인 것은 아니다. 이러한 지식에 정통하지 못하더라도 충분히 인간적일 수 있다. 과학에 의해 파악되는 인간은 지금 여기의 생동하는 역사 속에서 선택하고 결단하며 살려는 구체적인 인간과는 거의 관계가 없다. 인간에 대한 학문적인 지식이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나 태도에 어느 정도의 시사를 주고 또는 보조적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봉착한 나 자신의 문제에 대처할 결정적인 지시는 되지 못한다. 이러한 지식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을 구체적으로 살고 있는 나를 전체적 이리적으로 파악했거나 설명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가령 이러한 학문이나 과학의 무한한 발달에 의해 최소한 한 개인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설명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역시 문제는 남는다. 과학이나 학문에 의해 남김없이 파악된 과거와 현재의 나는 나의 전체일 수는 없다. 나는 오히려 미래를 향해 살고 있는 것이다. 아무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또 제약받지 않는 나의 자유에 의해 미래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본래적인 자기에 대해서는 과학이나 학문은 객관적인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이 엄밀한 인과 관계에 지배되어 있는 피동적인 존재라고 보지 않는 한, 다시 말하면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지 않는 한, 인간의 미래에 있어서의 무한한 가능성까지를 객관적인 학문이나 과학이 남김없이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과학이나 학문이 설명할 수 있는 범위는 내가 주체적으로 결단한 것이 외면에 나타낸 결과에 국한된다. 야스퍼스는 자아 재상에서 대상적으로 파악되는 자아의 측면을 분석하고 있다. 우선 나는 일정한 신체를 갖고 있는 나를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신체적 자아다. 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측면에서 그 직업이나 사회적 활동, 사회적 권리와 의무 등에 의해 나를 파악할 수 있으니 사회적 자아다. 또한 나는 나를 지금까지 특수한 업적이나 성과를 올렸고 또 앞으로도 어떤 업적을 남기게 될 업적적 자아로 파악할 수 있다. 나는 여기서 특수한 나의 체험과 경력을 회상함으로써 나를 대상화해 볼 수 있다. 곧 회상적 자아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들이 바로 나 자신은 아니다. 풍부하고 자세한 이력서를 쓰게 하고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이를 수긍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그것은 그동안 내가 해온 일을 기록한 것뿐이지 나 자신은 아닙니다. 내 사진이 나 자신일 수 없듯이 거기 적힌 나의 경력이나 업적이나 학력이 곧 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만 파악하는 데는 불만을 느낀다. 객관적으로 나타나 남의 관찰의 대상이 되는 자기보다는 자기를 그렇게 나타나도록 만든 객관화될 수 없는 자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객관적인 고찰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인간을 추상화해서 아무리 정의를 내리더라도 그것은 인간의 전부를 개념에 담을 수는 없다. 참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에게만 인간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인간이 무엇인가를 묻는 것은 바로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되게 사는 길인가를 묻는 것이 된다.
인간에 대한 추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구체적인 행위에 있어서 스스로의 인간성을 자각할 때 인간성의 빈곤 또는 상실이라는 비극적인 상황은 극복될 것이며 인조인간의 박앤세일 따위 공상은 떠오르지도 않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